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A. 생태계 구성, 생태계 구성 요소 문제풀이 할게요. 1070번. 표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적 요인 가와 다에 속하는 생물이 나와 있는데 쓰자는 거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나눠보자. 버섯하고 곰팡이는 분해자죠. 버섯도 분해자다. 그래서 가가 분해자가 되고, 그 다음 다람쥐, 뱀, 호랑이는 소비자잖아. 소비자 쓰시면 되고요. 은행나무, 벼, 고사리는 생산자겠지. 생산자 쓰시면 답이 되겠네. 1071번. 다음은 어떤 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나와 있고, 문제 보겠습니다. 기읍. 세균은 분해자가 맞죠? 세균 분해자죠. 니은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 하잖아. 그래서 소비자가 아니고 생산자가 되는 거야. 틀린 거지. 디귿.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니? 생물만 나와 있거든. 비생물적 요인이 없단 말이야. 환경이 없단 이야기야. 그래 틀렸어.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되는 거지. 답은 1번입니다. 1072번. 자, 옳은 걸 골라보자고요. 옳은 거. 1번 생태계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이거 3개 포함해서 비생물적 요인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 틀렸어. 2번 같은 종의 개체들이 모이면 개체군이 되는 거야. 군집이 아니고 개체군. 그래, 틀렸어. 군집이라는 거는 개체군들의 집합이거든. 그래서 아니야. 3번 미생물은 비생물적 요인이 아니죠. 미생물도 생물이잖아. 생물적 요인에 들어가는 거야. 틀린 거고. 4번 빛과 온도는 생태계 구성 요소가 맞죠. 비생물적 요인인 거잖아. 그게 틀린 거지. 5번 생태계는 개체 다음에 개체군이 먼저 와야 돼. 개체군이 모이면 군집이 되는 거잖아. 틀렸네. 6번 생태계는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 이게 맞는 표현이네. 답은 6번입니다. 1073번. 자,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A와 C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기읍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요. A와 C가 각각 생산자거나 소비자거나 분해자거나. 그치? 매칭 해봅시다. 자, 광합성을 할 수 없는 거는 분해자하고 소비자잖아. 공통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니은이 되겠네. 니은이 광합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C가 자연스럽게 생산자가 되는 거고, 그치? 광합성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분해하는 건 분해자잖아. 그래서 이놈이 어디로 가야 돼? 디귿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A가 분해자. 그럼 B가 소비자겠네. 소비자. 자, 문제를 풀어보죠. 기역 A는 분해자가 맞고요. B는 소비자거든. B는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나? 틀렸죠. 이건 생산자가 하는 역할이잖아. 광합성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야. 디귿 A와 C는 모두 생물적 요인이 맞고요. 그래서 기읍과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 1074번. 다음은 어느 강 생태계의 설명인데, 읽어보시면 강의 유속이 느려지고 수온이 상승하면서 강에 서식하는 식물성 조류, 그지? 플랑크톤 같은 거 말하겠네. 핵함 같은 거 이런 것들 말하는 거 아니야? 그지?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초록색의 광합성 색소를 가진 조류의 증식으로 강의 색이 초록색으로 변하였고, 조류의 증식은 강에 서식하는 물고기의 생존에 악영향을 줬다는 이야기잖아. 녹조 현상이라는 이야기지 그냥. 그러면 맞는 거 찾아보자. 기역 생산자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수온은 비생물적 요인이 맞고요. 환경인 거니까. 디귿 기역이 니은한테 주는 영향은
둘 다 생물들이잖아. 생물 간의 상호작용이지 반작용이 아니고 생물 간의 상호작용인 거야. 틀렸어. 자, 반작용과 작용이 뭐냐면 비생물이 생물한테 영향 주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걸 작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의 과정 있죠.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 주는 반대의 과정을 뭐라 그래? 이걸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생물 간의 상호작용이 되는 거니까 틀린 거지. 그래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1075번. 다음은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가 나와 있고, 봅시다. 가는 족제비 수가 증가하여 토끼가 감소하였다는 이야기고, 나는 가을에 토끼가 털갈이 했다는 이야기고, 다는 지렁이가 돌아다니니까 흙 속에 구멍이 났다는 이야기네. 이런 이야기. 문제 볼까? 기읍. 가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생물 간의 상호작용이잖아. 틀렸어. 니은. 가을에 기온이 낮아져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것은 나와 같은 예. 자, 나는 가을에 토끼가 털갈이 한다는 거잖아. 그지? 가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한테 영향 주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디귿. 식물의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다와 같은 얘기다. 마찬가지죠. 지렁이가 돌아다니니까 흙 속에 구멍 뚫어서 공기가 잘 통한다는 이야기는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 주는 거잖아. 반작용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죠. 식물이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높이는 거니까 같은 역할이 되겠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1076번. 그림은 생태계 구성요소 나와 있고요. 자, 기역이라는 거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한테 영향 주는 거니까 기역을 우리가 작용이라 하는 거고요. 니은은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라고. 됐죠? 그래서 기역은 틀렸죠. 기역은 작용이 돼야 돼. 니은 빛, 물, 공기, 토양은 비생물적 요인이 맞고, 디귿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만드는 생물은 생산자가 맞죠. 리을 지렁이에 의해서 토양의 통기성이 높아지는 거는 니은에 해당되는 게 맞죠. 반작용 맞죠.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네. 답은 5번이 답입니다. 1077번. 그림은 잘 나와 있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기읍. 소비자는 같은 종의 개체군으로만 되었다. 말이 안 되죠. 소비자는 종 자체가 막 다르죠. 1차, 2차, 3차 막 있으니까 일단 기억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니은 추운 겨울에 개구리가 잠을 자는 것은 그죠, 온도에 따른 생물의 작용인 거니까 기억이 되겠네. 맞는 표현이죠. 작용이라 작용.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게 맞는 표현이고. 늑대가 토끼를 잡아먹는 거는 늑대도 소비자고 토끼도 소비자잖아. 소비자 내에서 상호작용인 거거든. 그 리을이 아닌 거지. 틀린 거야.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되겠네. 답은 2번입니다. 1078번.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읍. 개체군 A와 개체군 B는 서로 다른 종으로 돼 있겠죠. 둘 중에 하나는 소비자, 생산자, 분해자 중 한 개인데 종이 같을 수가 없잖아. 그치? 서로 다른 종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위도에 따라서 식물 군집의 분포가 달라지는 거는, 위도가 다르다는 거는 빛의 세기, 그러니까 온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기역이 맞죠. 기역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니까 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 디귿 지렁이가 영양물질이 많은 배설물을 생성하여 토양이 비옥해지는 거는 니은이 맞죠. 반작용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생물이 비생물에 영향 주는 거니까. 그래서 5번이 답이죠. 다 맞습니다. 기은, 디귿. 1079번. 자, 그림은 생태계 요소가 잘 나와 있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기읍. 개체군 A는
한 종의 생물로만 구성되죠. 개체군의 정의가 같은 종들의 집합인 거야. 이거 헷갈리지 마. 같은 종들의 집합을 개체군이라는 거야. 맞는 표현이야. 가뭄으로 벼 수확량이 감소하는 거는 뭐 때문인 거야? 기후 때문이죠. 그지? 환경 때문에 생물이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틀린 거고요. 디귿, 스라소니가 토끼를 잡아먹는 거는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인 거니까 서로 다른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잖아. 그 디귿이 아니야. 디귿은 같은 개체군 내에서 상호작용이잖아. 그러니까 틀렸어. 리을, 황소 개구리의 개체수 증가로 토종 어류의 종류가 감소하는 거는 이건 리을이 맞죠.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맞는 거지. 그래서 기읍과 리을이 답이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1080번. 그림은 어떤 생태계의 구성요소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그림으로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와라는 생물적 요인이고, 그래요. 생물적 요인이라는 거는 뭐 소비자, 생산자, 분해자라는 이야기잖아. 가와라 중에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 다음 기역은 작용이고 니은은 반작용이네. 자, 옳지 않은 걸 두 개 고르는 거고요. 일단은 4개가 나와 있으니까 4개를 찾아봐야 되잖아. 점선 화살표는 유기물의 이동이거든. 바로 찾아보자고요. 가가 생산자인 거 바로 알겠죠. 그 다음에 점선이 나로 가니까 나가 소비자인데 이게 초식 동물이잖아. 1차 소비자가 되죠. 화살표 1로 가죠. 라가 2차 소비자가 되겠고, 전부 다 다로 가는 거니까 다는 뭐가 되는 거야? 분해자가 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가가 생산자고요. 나와 라가 소비자, 다가 분해자만 찾으면 문제 다 푸는 거네.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가는 생산자니까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죠. 광합성해서 맞는 표현이고. 2번. 육식동물은 나에 속한다. 나는 1차 소비자이기 때문에 초식동물이 돼야 돼. 그러니까 틀렸어. 3번. 버섯, 곰팡이는 분해자니까 다에 속하죠. 분해자 맞고요. 그 다음에 나와라는 나와라. 그치? 같은 소비자인데 1차, 2차니까 같은 종이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같은 개체군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5번. 낙엽이 쌓여 분해되면 토양이 비옥해지는 거는 니은 과정 반작용인 거잖아. 니은이 맞다는 이야기네. 따라서 2번과 4번이 틀렸네요. B. 생물과 환경의 관계. 1081번. 그림은 한 식물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달린 두 잎의 단면이 나와 있죠. 딱 봐도 가는 두껍고요. 나는 얇잖아. 가가 두껍다는 거는 조직이 발달했다는 이야기거든. 광합성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야. 엽록소가 많다는 이야기지. 뭐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되고,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네. 1번 가는 양엽 맞죠. 양지식물이라는 이야기고, 나는 음엽인 거야. 음지식물인 거야. 이건 충분히 이해되죠. 맞는 표현이고요. 가면 2번 강한 빛을 받는 잎은 가가 맞죠. 왜 발달했겠니? 빛의 세기가 세니까 발달한 거 아니겠냐고. 3번 나보다 가에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겠고 당연한 거고요. 4번 가는 나보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여 잎이 두껍다. 이게 울타리 조직이거든. 이쪽이 훨씬 발달했죠. 그게 잎이 두꺼운 거야. 5번 가와 나의 잎의 구조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환경 요인은 빛의 파장이 아니고 빛의 세기가 되겠지. 틀렸어.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돼요. 1082번. 다음은 소나무와 서나무의 특징을 읽고 학생 A와 C가 추론한 내용이래. 읽어보시면 소나무는 강한 빛을 받아야 잘 자라고요. 양지식물, 양엽이란 이야기고, 서나무는 약한 빛에서도 잘 자란다. 음지식물, 음엽이란 이야기지. 한번 보자. A. 숲의 아래쪽에는 소나무보다 서나무가 잘 자라겠죠. 서나무는 약한 빛에서도 잘 자라는 거니까. 그래서 A는 맞는 표현이고. B. 잎의 넓이는 소나무가 서나무보다 넓을 거야. 이건 틀렸죠.
소나무 잎은 되게 얇죠, 실제로. 음엽 식물이 빛이 적으니까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넓어진 거거든, 이파리가.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요. C도 틀렸죠. 서나무는 음지식물인 거야. 그지? 그래서 A만 맞는 거네.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083번. 그림은 바다의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과 해조류의 분포가 나와 있죠. 뭐 파장은 잘 적혀 있어요. 굳이 안 해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림 보고. 자,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짧죠. 청색광이 짧은 게 많이 들어오네. 깊이까지. 짧을수록 수심이 깊은 곳까지 투과한 게 맞고요. 홍조류는 밑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청색광이 깊이 들어오니까 뭘 이용하겠니? 적색광이 못 들어와. 그럼 못 쓰죠. 청색광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야. 틀렸다. 해조류는 분포는 당연히 빛이 파장에 따라 투과력이 다르잖아. 그래서 빛의 파장에 영향을 받죠.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1084번. 그림은 수심에 따른 해조류 A와 B의 분포 범위가 나와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빛, 기읍과 니은의 도달량이 나와 있고, A와 B는 각각 녹조류거나 홍조류가 나와 있어. 그럼 대충, 그 다음에 기읍과 니은은 각각 적색광이거나 청색광. 자, 기읍처럼 깊게 들어오는 게 청색 계열이죠. 청색광이고요. 그지? 잘 못 들어온 니은이 뭐가 되는 거야? 적색광이 되는 거야. 이거 찾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깊이 있는 것들은 청색을 이용하는 거니까 이게 홍조류, A가 홍조류가 되겠죠. B는 녹조류라고 알 수 있죠. 이거 외워서 문제 풀자는 이야기네. 자, 기억 봅시다. 홍조류는 미역 다시마가 아니고, 미역 다시마는 갈조류다. 갈조류. 갈색이잖아. 갈조류 가운데 있는 거야. 갈조류. 자, 홍조류 하나만 해볼게. 색깔이 붉은색 띄는 거 뭐 있니? 김이 있죠. 김이 약간 붉은색 띄잖아. 녹조류 하나만 해보자. 초록색 띄는 거 뭐 있어? 파래 있죠. 파래. 이 두 개 정도 외워놓자고. 그래서 틀렸어. 기억은. 그 다음에 B는 녹조류잖아. 뭘 이용한다? 니은 적색광을 이용하겠죠. 그래서 적색광을 주로 광합성에 이용하니까 틀린 거네. 디귿. 바다의 깊이에 따라 서식하는 해조류의 분포가 다른 건 맞고,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돼요. 1085번. 그림은 하루 중 낮과 밤의 길이에 따른 식물 A와 B의 개화 여부죠. 1조 시간이겠죠. 1조 시간에 따라 개화가 결정되는 거잖아.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그림은 낮의 길이가 매우 길죠. 낮이 길 때 개화하는 건 B네. B가 장일 식물이고, 그 다음 밑에 거는 낮이 짧을 때 개화하는 거, 밤이 길 때 개화하는 거잖아. A가 개화하죠. 이게 단일 식물이야. 그 문제를 보자고요. 기호 A는 단일 식물이잖아. 그래서 봄이나 초여름에 틀렸죠. B가 장일 식물이니까 낮이 긴 봄이나 초여름에는 B가 열려야 되고요. 꽃이 개화해야 되고, A가 가을에 피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야. 틀렸지. 그 다음에 니은 A와 B의 개화에 영향을 주는 거는 환경, 빛의 파장이 아니고 뭐라고? 1조 시간이 되는 거니까 틀린 거야. 디귿. 코스모스는 단일 식물인 거야. 이거 외워야 되네. 그 다음에 시금치는 장일 식물인 거야.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이 언급해 줬으면 무조건 암기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나올 일이 별로 없겠죠. 단수 남기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표현 디귿만 답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1086번. 그림은 시간에 따른 하루 중 낮의 길이 및 낮의 길이가 나와 있고, A와 B의 개화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A와 B는 각각 장일 식물이거나 단일 식물 둘 중에 한 개라고 나와 있어. 찾아보자고. 자, 보시게 되면 A는 낮의 길이가 좀 길어야 개화하죠. 그럼 A가 뭐라는 이야기야? 장일 식물이라는 이야기고요. B는 A보다는 낮의 길이가 짧아야지 개화하니까 B가 뭐가 되는 거야? 단일 식물이란 이야기야. 왜냐면 둘 중에 한 개라고 그랬으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 기역 A는 단일이 아니고요. 장일 식물이야. 틀린 거고요. 그러면 A는 당연히 장일 식물이기 때문에 일조 시간이 길어질 때 개화하는 게 맞고, B는 그치 단일 식물이거든. 그럼 가을에 꽃이 핀단 말이야. 코스모스 나팔꽃이 맞단 말이지.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1087번. 그림칸은 하루 중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에 따른 식물 A의 개화 여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다는 1조 시간에 따른 식물 BC의 개화 정도가 나와 있어. 해석해 보자고. 칼을 먼저 봅시다. 자, 보시게 되면 낮의 시간이 길이가 짧으니까 개화하지 않죠. 그런데 낮의 시간이 길어지면 개화하잖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는 무슨 식물이라는 이야기야. A가 장일 식물인 건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재밌는 걸 보게 되면 밑에를 또 보잖아. 낮이 짧은데도 개화했단 말이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중간에 빛이 들어갔어.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건 장일 식물은 맞는데, 그치? 어두워진 시간, 연속적인 어두워진 시간을 봐야 돼. 그러니까 연속적인 어두워진 시간, 우리가 한계 암기라 그러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두워진 시간, 연속적인 어두워진 시간이 일정량보다 길어지면 개화하지 않고, 짧으면 개화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중간에 빛이 들어가서 이 간격이 짧아져서 개화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거는 낮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밤의 길이가 짧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런 식물이란 이야기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걸 해석하시라는 이야기야 그냥. 그 다음에 날을 보게 되면 낮의 길이가 이거는 짧을수록 개화하는 거니까 식물 B는 단일 식물이고, 그 다음에 달을 보게 되면 식물 C는 낮의 길이가 길수록 계속 개화를 하잖아. 그러니까 식물 C는 뭐가 되는 거야? 장일 식물이라고 알 수가 있겠지. 다 찾았네.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 되는 거네요. 기역 식물 A는 단일이 아닌 거지. 장일 식물이야. 틀렸고요. 그 다음에 식물 B는 지금 무슨 식물이야? 단일 식물이거든. 그래서 밤의 길이가 길 때, 그치? 밤의 길이가 길어야 돼. 낮이 짧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식물 C는 장일인 거니까 밤의 길이가 짧을 때 개화하는 게 맞지. 그 다음에 식물 A는 장일이기 때문에 봄에 개화하는 게 맞고, 식물 B는 단일이기 때문에 가을에 피는 게 맞아. 맞는 표현이야. 겨울에는 꽃이 거의 안 펴요 그냥. 봄과 가을 또는 봄과 초여름과 가을을 비교하는 거야. 리을 가로 보아, 이 가를 보아 식물의 개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속적인 암기의 길이게 맞다는 이야기죠. 어두워진 시간의 길이를 보면 된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우리가 암기라 그래. 암기, 어두워진 기간. 그치? 그래서 맞는 표현이네.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다 맞죠.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돼요. 온도와 생물 1088번. 개구리는 겨울이 오면 잠을 자죠. 온도 때문에 잠을 자는 거고, 저 온대 한렵수는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죠. 이것도 온도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온도를 찾으라는 이야기야. 온도. 봅시다. 1번. 국화는 가을에 꽃이 피는 거는 온도 때문이 아니고 일조 시간이잖아. 틀렸고요. 사슴과 노루는 가을에 주로 번식하죠. 이것도 일조 시간. 그 다음 3번. 선인장 잎이 가시로 되어 있는 거는
물이죠, 물. 수분 증발 막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4번, 아열대 지방보다 극지방에 서식하는 곰의 몸짓이 큰 게 온도가 맞죠. 이게 온도야. 그래서 이게 답이 되고요. 5번,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적혈구 수가 많다는 거는 산소 농도 때문이지. 산소, 공기 중에 산소, 대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틀린 거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죠. 1089번, 그림은 환경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 사례고요. 북극여우랑 온대여우, 사막여우 모양이 다르잖아. 뭐 때문에 다른 거야? 당연히 온도 때문이죠. 자,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이 다른 거 찾으라고. 온도가 아닌 거 찾으라는 거예요. 1번, 철새는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게 온도 맞죠. 계절에 따라 온도가 바뀌니까 이동하는 거예요. 곰은 추운 겨울이 오면 잠을 잔다. 온도 맞고요. 3번, 온대 지방의 낙엽수는 단풍이 들고 잎을 떨어뜨리는 거 추우니까 그렇잖아. 온도 맞고. 4번, 양엽은 음엽에 비해 울타리 조직이 두껍게 발달하는 거는 온도가 아니고 뭐라고? 빛의 세기가 되는 거지. 빛의 세기. 틀린 거고요. 툰드라에 사는 털송이 풀은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다. 추우니까 달려있을 거 아니야? 온도 맞다고. 그지? 4번이 답이야. 1090번, 그린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여우죠. 딱 봐도 가가 사막여우죠. 사막여우. 나가 북극여우잖아. 자, 가는 나보다 추운 지역에 산다. 틀렸죠. 나가 더 추운데 살죠. 통통하게 생겼잖아. 털도 많고. 니은 가는 더운데 사는 놈인 거니까 몸에 말단부가 크죠. 말단부 크죠. 귀가 크잖아. 그래서 열을 방출하는 데 유리한 게 맞고. 딕은 나는 몸짓이 크고 몸에 말단부가 작아서 열 방출이 적죠. 맞는 표현. 리을 가와 나의 몸집과 말단부의 크기가 다른 것은 온도 때문인 거 맞다고. 그래서 나, 다라 답이 되죠. 답은 5번입니다. 물과 생물 1091번. 다음은 사막에 사는 도마뱀이 나와 있고요. 일단 사막이라고 나와 있으면 뭐겠니? 뭐 안 읽어봐도 물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자, 옳은 걸 2개 고르자고요. 1번,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드는 거는 온도 때문인 거지. 그래서 틀렸고. 자, 매미의 몸의 표면은 키틴질로 되어 있다. 물의 증발,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지. 그래서 맞는 거야. 3번, 바다의 깊이에 따라 해조류의 분포가 다른 것은 빛의 파장이죠. 파장. 틀렸고. 4번, 선인장은 물을 저장하는 조직, 저수 조직이 발달한 건 뭐 때문이야? 물 때문이지. 맞는 거고요. 5번,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의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른 거는 1조 시간이거든. 그게 틀렸다. 그래서 맞는 거는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092번. 다음은 건생식물과 수생식물의 차이점이죠. 뭐 건생식물은 건조한 사막에 사는 식물이고 수생식물 물에 사는 거지. 뭐 그런데 서식 환경의 차이로 건생식물과 수생식물의 조직이나 기관은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는 이야기고, 문제는 뭐냐면 뭐 특징을 쓰래요. 2가지. 선인장 특징 뭐 있니? 가시가 있잖아. 잎이 가시로 변했다. 왜? 수분 증발 막기 위해서. 2번째, 줄기에 저수 조직이 있죠. 저수 조직이 발달한 거야. 물을 저장하는 조직을 말하는 거죠. 이게 선인장이고요. 수련은 물에 떠 있잖아. 뿌리가 없죠. 뿌리가 없다. 뿌리가 있을 이유가 없지. 물에 떠 있는데 뿌리가 왜 필요해? 그지? 그 다음에 공기가 통하게 통기 조직이 있죠. 통기 조직이 발달했다. 이거 쓰면 답이 되겠네요. 각 환경 요인과 생물 1093번. 다음은 생물과 환경 요인의 상호 관계가 나와 있고요. 바로 문제를 볼까?
기역 가와 관련된 주된 비생물적 요인은 뭔지 보자고. 가는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은 몸짓이 크고 몸의 말단부 크기가 작다. 온도 맞죠? 가가 온도고요. 나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혈액 속에 적혈구가 많다는 거는 산소 농도, 대기 때문인 거지. 산소 때문에. 그 다음에 다 토양 미생물은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분해하여 토양 속 양분을 증가시킨다는 이야기네. 이거는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에 영향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반작용 이야기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요. 나와 관련된 주된 비생물적 요인은 일조 시간이 아니고 산소 농도가 되니까 틀렸다. 디귿하는 분해자의 활동이 토양에 미친 영향이 맞죠. 분해자가 토양을 바꾸잖아. 양분을 증가시키는 게 맞죠.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1094번.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옳게 짝지어진 것은 볼까? 1번. 파충류와 조류의 알은 단단한 껍질로 되어 있는 건 온도 때문이 아니고 물 때문이죠. 물, 수분 증발 이런 것 때문이잖아. 틀렸고. 2번. 가을에는 국화, 코스모스, 나팔꽃 같은 꽃이 핀다는 거는 빛의 파장이 아니고 일조 시간이죠. 네, 틀렸네. 3번. 한 식물에서도 위치에 따라 양력과 음력이 존재한다. 이거는 일조 시간이 아니고 빛의 세기 때문이겠네. 틀렸어. 4번. 사막의 낙타는 농도가 진한 오줌을 배설하여 오줌량을 줄인다. 이건 물이 맞죠. 이거는. 5번. 철새는 계절에 따라 이동한다는 거는 빛의 세기가 아니고 온도가 되겠네. 그래서 맞는 거는 4번만 답이 되겠죠. 1095번.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아보자고. 기억. 건생식물, 건조한 곳에 사는 식물들은 뿌리와 저수 조직이 발달해 있죠. 니은. 북극에 사는 여우는 사막에 사는 여우보다 몸짓이 작지 않고 몸짓이 크죠. 귀는 작죠. 말단부가 작아야 되니까. 이건 틀렸어. 디귿. 공기를 많이 포함한 토양 표면은 호기성 세균이, 공기를 적게 포함한 토양 깊은 곳에서는 혐기성 세균이 살기에 적합한 게 맞죠. 자, 호기성 세균이라는 거는 뭘 좋아하는 거야?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이라고. 혐기성은 혐오하는 거잖아. 누굴 싫어해? 산소를 좋아하고. 이놈은 산소를 싫어하는 거. 산소를 좋아하면 호기성 세균, 산소를 싫어하면 혐기성 세균이라고 하죠. 일단 맞는 표현 맞죠. 이거는. 따라서 기읍과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